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시흥교육지원청에서 혁신교육지구 업무를 맡고 있는 조성현 장학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시흥시 교육자치과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육자치과 행복교육지원센터팀 안종미 주무관, 전 소속되어 있는 교사 진정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곳에 오늘 마지막 설명이고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달려왔어요. 그리고 또 오전에는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또 우리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설명회는요, 우리가 혁신교육지구가 지금 시즌3가 내년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시즌3에 대한 설명회 겸 원클릭 시스템 설명회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명회고요. 여러분들께서 지난 설명회 때 못 들어오신 분들 오늘 마지막 잘 설명회를 들으시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화면에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PPT 화면 한번 잘 봐주시고요. 예, 현재 혁신교육 컨퍼런스를 아주 성황리에 잘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흥 교육사업 원클릭 시스템 안내와 함께 혁신교육지구 시즌3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원클릭 시스템은요, 화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예,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지난 혁신교육협의회에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의견을 받아들여서요. 1월 4일부터 1월 15일, 그때가 방학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 4일부터 1월 15일 날 원클릭 시스템 접수를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1, 2월 초에 선정 결과를 알려주고 창의체험 접수 및 사업별 컨설팅을 2월 중에 각 분야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업 교부 및 운영을 하고요. 예, 절차는 이렇게 예년과 비슷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뭐 교육경비사업 여러분들 많이 아시니까요. 이게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거든요. 여기 들어와서 클릭을 하셔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매뉴얼은 자료집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집도 여기에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시흥 혁신교육지구 시즌3인데요. 시즌3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혁신교육지구가 시작됐죠. 시흥 혁신교육지구는 벌써 이제 10년의 이제 기간을 지나갔고요. 내년이면은 시즌3를 2025년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시즌2, 시즌3 화면에 보이시죠? 그 이전에 시즌1, 혁신교육지구 시즌1을 잠깐 얘기하자면요. 시즌1 때는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 정책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들 위주로 시즌1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행정실무사 등 인적 알죠?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는 특히 뭐 협력교사, 사서 뭐 이런 인적 지원들 위주로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이제 진행됐고요. 혁신학교, 특히 혁신학교나 이제 그 당시에는 공감학교 없었지만 이런 학교들의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혁신교육지구 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 혁신교육지구 시즌2가 진행되면서 이제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이제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좀 편안하고 좀 안전하게 하고자 뭐 인프라 구축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함께 교육 공동체 구축하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했고요. 특히 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나 지역 특색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하게 마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때는 뭐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력을 좀 제고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아울러 함께 진행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앞으로의 시즌3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시즌3는 지역과 마을의 교육 현안을 지역에 기반한 정책을 반영해서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결국은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그리고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통해서 혁신교육을 확장하고 지역교육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미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 기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시즌3는 애를 쓸 겁니다. 특히 운영 주체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운영 주체가 되고요.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는 지원의 성격을 띠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혁신교육협의회라고 있는 그런 소규모의 그런 운영 협의체를 좀 더 확장해서 지역혁신교육 포럼으로 열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공론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자 합니다. 특히 학교 수업만이 아니고 돌봄, 그다음에 위기 청소년, 평생교육으로 확장해서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는, 그리고 그래서 교육혁신과 미래교육이 함께 진행되는 시즌3를 맞이할 계획입니다. 예, 시즌3 영상을 좀 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다음 시즌3 영상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예, 다음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지역 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 자치 실현이라고 돼 있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지역 혁신 교육 포럼과 특히 학교 자치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뭐 학생 자치, 학교 자치, 교육 자치 뭐 이렇게 굉장히 자치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학교가 바로 서야 또 우리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자치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지원을 하고자 하고요. 예, 특히 학교와 마을의 교육 협력을 통해서 지역 혁신교육 생태계를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지역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는 프로그램도 이제 갖고자 합니다. 배움 공간 확장을 통한 학생 중심의 교육 활동을 지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미래교육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 기반의 학습 복지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다음은 혁신교육지구 시즌3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미래교육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올해 온라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선생님들이랑 학교에서 교사들이랑 학생들이랑 굉장히 많이 힘드셨죠. 특히 교사와 학생들만 힘든 게 아니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오전에 함께 이제 더불어 할 때 힘들어 하셨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온라인 거점 플랫폼 운영 지원과 그 다음에 학교와 마을 통합교육과정, 그 다음에 우리 특히 코로나 시대에 중요할 수 있겠죠. 온라인 인문학 클래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시즌3의 핵심인 학교교육자치 역량 강화, 그 다음에 학생 주도의 공간, 우리가 또 공간의 중요성도 요즘 많이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한 신규 사업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예,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온라인 거점 플랫폼 운영 지원은요, 관내 거점학교 3개교를 이제 거점학교를 지정하고요. 그래서 마을 교사들이 거점학교 지원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 장비도 지원을 해드릴 거고, 이거는 저희가 202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선생님들이 특히나 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공간을 어떻게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마을 교사들만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도 학교 안에 좀 이게 모든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포화 상태가 많이 됐습니다. 학교 안도. 그래서 우리가 학교 및 마을 스튜디오 공간을 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지금 그렇게 이런 사업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선생님도 우리가 이런 다양한 온라인 수업 장비를 지원받고 또 다양한 마을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마을 교사와 우리 학교 교사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고자 이런 신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와 마을 통합교육과정입니다. 예, 우리가
학생 주도 활동 지원의 교사 역량 강화로 처음에 나오는데요. 배우는 법을 배우는 수업 연수라고 나와 있죠. 우리 선생님들이 또 온라인 처음 맞이하는 온라인 우리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특히 우리가 학교 교육 자치나 여러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다방면의 재주가 좀 역량을 많이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신규 사업을 만들어 봤고요. 학생 주도 활동 지원은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다양한 경험의 실험실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는 것을 말하고요. 마지막에 학교 함께 마을 교육 과정은요. 우리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지역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그래서 보급하는 그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인문학 클래스입니다.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딸이 원격 수업한다고 집에 있으면은 원격 수업 끝나면은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고, 이게 또 우리가 또 어느 책에서 읽은 것도 있잖아요. 또 독서를 강요하면 아이들은 또 책을 더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좀 더 인문학 소양을 갖출 수 있게 할까라는 고민을 한 결과 한 20개 정도의 클래스를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는 도서 구입비와 독서 토론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단지 뭐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모여서 한 20개 클래스가 함께 모여서 토론회 모임을 갖고요. 여기서 책도, 원하는 책도 사드리고 또 독서 토론도 할 수 있게 지원도 해드리고,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물론 선생님들이 훌륭해서 선생님들께서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지만 혹시나 더 독서 토론의 전문가가 필요하시다면은 그런 전문가도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신규 사업으로 또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 주도 공간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사업으로도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공간의 중요성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저희가 몇 해 전이든가 한 5, 6년 됐죠. 그때부터 공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서 학생자치회 아이들한테 학생자치 공간을 꼭 만들어줘라라는 어떤 지침이 도교육청에서 내려가기도 했죠. 그래서 다양한 공간 사업이 있지만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학생주도 공간 사업은 10개 내외의 학교를 선정해서 순전히 학생이 기획해서 학생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을 한번 마련해보자라는 취지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냥 선생님들이 이렇게 꾸며주고 너희 들어가서 뭐 해봐가 아니고 학생들 스스로 학교의 유휴 공간을 직접 찾아서 거기를 직접 어떻게 한번 만들어볼까를 고민하고 기획하고, 물론 선생님들께서 옆에서 함께 해주셔야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학교를 좀 더 아이들이 우리 집 같다, 내 집 같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학교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이런 사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신규 사업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다음은 이제 혁신교육 시즌3. 설명 안 하셨어요. 네, 학교교육 자체를 안 했네요. 예,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걸 안 했네요. 예, 시즌3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교교육 자체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년까지는 학교교육 자체가 이제 학부모 회 지원, 뭐 학생회 지원 이런 식으로 분리돼서 지원됐던 것들을 학교교육 자체 역량 강화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교당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또 리더 그룹은 뭐 육성 지원비는 1000만 원 해가지고 특히 학생 자치와 학부모 자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역량 강화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리더 그룹 육성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함께 이제 이 안에 담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혁신교육지구 시즌3 변경 및 홍보 사업 이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첫 번째 마을 연계 창의적 교육 과정은 마을협력팀 강지연 팀장님 안 오셨나요? 예,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장학사님, 네.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은 지금 하중초 교사신데요. 고용휴직으로 교육자치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진정화 선생님께서 마을 연계 창의적 교육과정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파트가 날아간 줄 알고 방금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제
좀 올해 아마 학교에서 교육과정 많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드셨을 텐데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변경이 필요했고 새로운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의 의견을 가지고 이제 조금 변경된 부분 또 새롭게 부서별로 추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연계 창의적 교육과정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아시고 계시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변경된 부분은 다른 안착된 프로그램들이 여기 안에 들어와서 좀 통합적으로 학교마다 학교의 뭐 요구나 또는 학교의 상황에 맞게 계획해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통합해서 운영 및 교부해 드리는 점이 변경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3학년에서 6학년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이었던 플레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대상이었던 하모니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이제 마을연계 창의적 교육과정과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또 창체 플러스 마을교육과정에 있던 그 코딩 수업이었던 창의융합형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크게 교사 입장에서 바뀐 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보통 하모니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시면 저희 센터팀에서 강사를 매칭해드리거나 하는데 이제는 그런 매칭되는 부분이 없이 강사 뱅크에서 강사들을 조회하셔서 학교에서 직접 연결해서 커리큘럼을 조금 학교에 맞게 더 짜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올해도 이렇게 이미 안착돼서 정말 후기가 되게 좋은 수업들이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요구도가 높고 이 수업들이 또 계속해서 학교 현장에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체육융합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뭐 악기를 다룬다든지 또는 체육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비대면으로 운영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강사비를 재료비로 변경해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렸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고 조금 방침을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학생 선택형으로 운영을 꼭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한시적으로 그건 권장사항으로 하고 반별 운영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운영의 자율성을 더 부여를 해드렸어요. 기존에 뭐 강사비나 재료비, 악기 등을 쓸 수 있었던 방침은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자산성 물품은 구입이 어렵다는 점을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배운터인데요. 학교안 체험교실 프로그램 아마 신청하고 운영한 학교도 있으시고 이거를 직접 체험한 학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기존의 학교안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뭐 운영비나 새롭게 신설되는 구축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거에 좀 더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마을 공유 공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이제 정규교육과정에서 연계해서 그 수업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주변에 마을 학교가 있는데 그 마을 학교에서 굉장히 교육과정에서 했으면 좋겠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방과 후에 소수의 아이들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마을 학교나 학습 별다방에서 아마 세부적인 커리큘럼이 추후에 나올 예정인데 그 프로그램을 보시고 정규 교육과정에 그것을 수업을 연계해서 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뭐 활동비나 재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2번 평생학습 배움터 내용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제 까먹지 않으시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이제 조금 있다가 질문 Q&A 시간에 모두 이제 이야기 가능하니까요. 질문도 많이 올려주세요. 창체 플러스 마을교육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안착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교육경비로 마을연계 창의적 교육과정으로 넘어가서 올해는 3가지 프로그램만 운영이 됩니다. 시흥의 사계, 쌀의 여행, 시흥의 미래를 배우다만 운영되고 창의융합형 소프트웨어는 마을연계 창의적 교육과정으로 통합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융합학교 교육 사업은 이제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 교사, 창체 플러스 마을 교육과정 신청 교사의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마을 교사와 학교 교사가 만나서 어떻게 하면 수업이 좀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는지 그 협력 수업 전에 워크숍을 운영하고요. 또 12월이 되면 그 1년 동안 운영했던 사례를 공유하거나 피드백해서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워크숍 자리를 좀 정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을 신청하는 학교에서는 꼭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시흥시 부서별로 교육 사업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찾아가는 어린이 자원 순환교실은 올해 이제 새롭게 시도해보는 수업인데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아이들이 할 수 있고 그걸 습관할 수 있는데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다시 환경 문제로 이야기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해진 이 생태 환경 수업을 1, 2학년들과 초등학교 1, 2학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1, 2학년이라 좀 이제 온라인 수업 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혹시 줌이 가능하시다면 온라인으로도 이 수업이 가능하니까 좀 백학급이 모두 참여해서 참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좋은 사례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치분권 이야기는 중고등학교 대상이고요. 아까 시즌 3 이야기하면서 이 자치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학교에서는 뭐 자치분권, 뭐 주민자치 이런 용어들이 아이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용어들을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주민자치회가 하는 총회를 모의로 해볼 수 있는 좀 기초 정치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워크숍 중심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은 하기 어렵지만 중고등에서 실제로 해본다면 굉장히 자치가 좀 몸으로 와닿지 않을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문화 다양성을 위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은 한 10여 개의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각각의 어떤 특색 있는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 급별로 아마 적합한 프로그램 내용들을 선택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세부 커리큘럼이 나오지가 않아서 2월 중에 2차 접수를 하게 되니 그 접수 시기를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인드 피트니스는 기존에 4가지 사업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조금 중복된 내용이었던 희망품 교실 같은 경우 학문이 집단 상담과 내용이 굉장히 중복이 돼서 일모를 하고 정신건강교육, 마음건강 캠페인, 정서 프로그램으로 집중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7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렇게 지금 타이틀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4사업은 사업명이 변경된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별도로 접수를 받고 있는 신규 사업들도 있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뭐 이론 교육에 운동장에 실제로 자전거 도로 상황을 연출해서 실습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학교 치유 텃밭은 좀 이따 일몰 사업을 안내해 드릴 텐데 학교 텃밭 프로그램이 일몰이 되면서 이제 학교 치유 텃밭을 새롭게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좀 텃밭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학교에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정원을 조성을 하고 한 2시간 정도 코딩 수업을 통해서 자동으로 급수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코딩 접목 해서 그 정원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약간 기존의 텃밭 프로그램과는 조금 다르게 정원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안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두드림 고등 진로 휴먼북은
진로 및 진학 주제, 직업인 강사가 와서 강연해주는 형태로 진로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4번은 어떤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언제든지 진로 정보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게 한다는 홍보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몰되는 사업들이에요. 혁신교육지구에서는 이렇게 교육연구회, 교육자원봉사 프로젝트, 시흥교육과정 개발 프로젝트, 학부모 자치 프로젝트, 학생자치 프로젝트가 일몰이 되고 사실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좀 통합되어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부서별에서는 서울대 관련한 3가지 사업과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교육, 찾아가는 생명곤충교실, 학교특화 프로그램, 아동폭력 예방교육이 일몰될 예정입니다. 아마 대부분 좀 이제 중복돼서 조금 이렇게 정리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시흥시에서 부서에서 이제 시흥 골든벨은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사업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직접 목소리로 말해주시면 더 좋고요. 채팅 있으면 진정한 선생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아까 학생자치 프로젝트나 학부모자치 프로젝트는 일몰이라고 되어 있지만 학교자치 역량 강화 쪽으로 신규 사업으로 이제 포함이 됐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문자로 좀 질문들이 몇 개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 문자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문자 확인을 좀 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사전에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실물 책자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시흥교육지원청 학교 사송함이라고 문서 수발실에 문서 수바람. 예. 네, 문서 수발함. 거기에 7건 이상씩 넣어놨는데 찾아가시면 좋고요. 만약에 찾아가시기 힘들다 이러면 저희가 끝나기 전에 채팅창에 이 PPT랑 PDF 파일 자료집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성희 선생님께서 창체 플러스 마을교육과정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거냐고 여쭤보셨는데 잘리는 경우는 좀 없고요.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을 하는 거라 뭐 선착순이라고는 볼 수는 있겠네요. 예, 선정을 저희가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예, 더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예,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많이 지치실 시간이에요. 그리고 퇴근 시간도 거의 다 됐고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은요, 시흥교육지원청 조성현 그 통합 메신저에 누르셔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교육자치과 쪽 프로그램이다 하시면은 교육자치과에 직접 전화를 주셔서요. 그 책자에 그 부서별로 담당 주무관님들 연락처가 나와 있죠. 올해도.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예, 추가 질문이 없으시네요. 그럼 이렇게 마쳐도 될까요? 아니요. 아직 또 있나요? 아, 저기 우리 세라 배움 일단 그렇나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안 계시다고 그래서. 네. 예. 강지현 팀장님 오셨네요. 네. 예. 예, 그러면 마을교육 사업에 대해서 우리 강지현 팀장님께서 안녕하세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스킵될 뻔했는데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네네. 선생님들이랑 장사님들 들어와 계신 걸로 아는데요.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저희 팀은 지금 이제 만들어진 지 1년 된 것 같아요.
학교랑 마을이랑 중간에서 이제 연결다리 역할을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을 해서 저희 팀이 만들어졌고 1년 동안 뭐 코로나 상황에서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내년에 사업들 기획했는데요. 관련된 거 설명드릴게요. 저희 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요. 시흥마을교육자치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7개가 조직되어 있고요. 열심히 활동해 주셨는데 기존의 마을교육 공동체와는 어떤 것이 다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것들은 그야말로 자기가 관심 있는 교육 현안을 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3, 4, 5 모여 아니면 학생들, 학부모 들이 모여서 그 현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실천 운동을 하고 하는 것이었다면 마을교육 자치회는 상시적으로 마을에서 교육 관련된 현안들을 발굴하고 논의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 과제들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상시적으로 하고 이 기구의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 주민들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 아래에 이런 활동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 조례가 올해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나이 제한이 삭제되어서 학생들도 이제 교육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지만 일단은 그런 조항이 삭제가 되었고요. 자치계획에 교육자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서 이제 주민자치회 안에서 교육자치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을 안에서 가장 큰 교육의 주체인 학교가 당연히 같이 이야기하고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7개 교육자치회가 있고 속한 행정동일부분 8개의 동이 이제 소속되어 있고요. 올해 안에 월고, 정왕, 이동, 신현동에는 주민자치회의 교육분과로 이제 발족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들은 내년 안에 주민자치회 안에서 분과 형태로 발족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회 안에서 하는 건 아니고 마을과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수업 대비 찾아가는 마을교사인데요. 요거는 앞에 있었겠지만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서 저희 마을교육자치회가 이번에 하반기로 마을이랑 학교랑 마을과 가장 성과가 좋았던 사업이기도 해서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넣었는데요. 저희가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서 기초학습이 떨어졌던 아이들을 위해서 3가지 유형으로 가정 방문형, 지역 거점형, 학교 방문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했던 마을교사 선생님이랑 이제 사회복지 담당 선생님, 이제 선생님들이랑 만나서 간담회를 한 결과 가정 방문형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아예 이제 온라인 학습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던 아이들에게 굉장히 단시간 내에 효과가 많이 좋았다라고 평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병적으로 이제 진단이 나오는 아이들은 지원받는 가능성이 있지만 좀 중간 영역에 있어가지고 아예 제도권 안에서 지원을 못 받던 아이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래도 온라인 학습 하는 방법을 알고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겨울방학에도 부디 제발 이어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런 사업비들은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1월 안에 원클릭으로 올리게 되면 그것들은 3월부터 그 아이들이 이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학교들은. 그러니까 요거에 관해서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 과정으로 만드는 마을축제인데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안타깝게도 올해는 마을축제를 하지 못했지만 올해까지는 사실은 마을축제라고 이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시면 저희가
가능하면 모든 학교에 지원을 해드렸는데 내년부터는 반드시 교육과정 안에 정규교육과정 안에 마을 축제를 풀어내 주셔야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간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학교 축제 예산이라든지 저희 마을 축제 예산과 중복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아이들 교육과정에 쓰이는 예산이다라고 계속 이제 방어를 해왔었는데 더 이상 교육과정 안에 진짜로 풀어내지 못하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조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축제 관심이 있으신 학교들은 꼭 여러 가지 과목들과 같이 이제 교육과정으로 풀어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흥 꿈이학교인데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이게 경기 꿈이학교란 이름으로 방과 후에 이루어지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시흥 꿈이학교라고 해서 더 지역화하고 마을별 맞춤형 마을의 색깔을 입힌 꿈이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지원청과 시가 공동 운영의 형태로 시범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에서는 2개 시가 그렇게 되었는데요. 저희 시흥시와 오산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마을에서 배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니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하진 않으시지만 아이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게 생기부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대 협력사업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흥시청 교육자치과 관악협력팀장 소유주입니다. 저희 관악협력팀에서는 그 지역 내 대학과의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우리 시흥 시내에 조성됨과 함께 거기에 발맞춰서 교육협력 사업을 같이 서울대와 하고 있는데 일단 학교 대상으로 하는 강사 지원 사업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중학교 대상으로 하는 거라 중학교 선생님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미래 핵심 역량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그 핵심 역량 중에 이제 진로, 리더십,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학생들을 진단해주고 그리고 그에 따른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 교육학과 백순근 교수팀에서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관내 중학교 지금 총 4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이거를 1, 2, 3학년 중에 어떤 학년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학교에서 자체 선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몇 학년 그리고 교과과정으로 들어갈 것인지 혹은 방과후로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은 학교별로 따로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계 그러니까 역량별로 총 25명씩 선발해서 세계 역량 총 75명, 한 학교당 75명씩 해서 총 300명을 지원하게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일단 여기 세부 계획의 밑에 보시면 참여 대상 온라인 역량 진단이라고 나와 있는 그 홈페이지 주소에 지금은 사이트가 조금 서버 문제로 좀 막혀 있는데 조만간 다음 주 중으로 사이트 열 거거든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역량 진단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총 그래서 역량별로 5시간씩 3개 역량해서 15시간 학교로 들어가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참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교과 멘토링이라고 해서 영어 수학을 서울대 학부생들이 들어가서 가르치는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내년도에는 일몰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교과 멘토링 기다리셨던 선생님들 계시면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거라 초등학교 선생님들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라배움은 난독, ADHD, 난산 등의 이제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중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서울대 교육학과 김동일 교수팀에서 직접 들어가서 학교에서 중재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총 6개 학교를 선정할 건데요. 6개 학교에 3학년에서 5학년 학생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기존에 지금 경기도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하고 좀 다른 점이요. 경기도 그 맞춤형 학습 지원은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보시기에 저 아이는 이런 맞춤형 학습 지원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자체 선발하시게 되는데요. 이 세라배움은 선생님들의 선발이 아니라 이 선별검사,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별검사를 통해서 이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서 아이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선정을 처음에 했을 때 학부모들이 굉장히 놀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요?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나타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을 찾아내서 지원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일단 취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학년에서 5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와 내년도를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올해는 5개 학교를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1개 학교 더 늘려서 6개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검사도 처음에 이제 저희가 예산 세운 거는 1,500명을 세웠는데 한 1,800명 정도로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중재도 50명에서 60명으로 늘려놨고요. 올해 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1대 다수, 1대 소수, 2, 3, 한 2 내지 3명을 중재를 했었는데 학교로 들어가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모여서 수업하는 건 조금 학교에서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방식을 1대1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정된 장소에 강사가 학생 1명만 놓고 이 중재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래서 1학기 때 40명에게 이제 1대1 중재를 15회기를 합니다. 15회기를 하는데 한 번 방문할 때마다 2회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학교 방문을 8회 정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 40명 중재를 받은 아이들 중에 조금 추가 중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20명 정도를 더 선발해서 추가 중재, 2학기 때 추가 중재 15회를 더 제공하고 그리고 2학기 때 신규 아동을 또 신규 학생을 선발해서 20명, 총 40명을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60명은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서울대 그 강사팀이 일일이 다 전화를 드리긴 하는데요. 처음에 선생님들께 좀 부탁드릴 거는 이 선별검사를 전체 대상으로 한 선별검사를 하기 전에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생이 선정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중재를 제공하기 전에도 한 번 더 중재 대상에 대한 중재를 하는 거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신청하실 학교에서는 그런 진행 절차를 한번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 지원 사업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홍보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딤돌 학교입니다. 디딤돌 학교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중도 입국 가정이나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초등부와 중등부를 나누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초등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해당 학생이 있으면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께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초등부 같은 경우는 학교를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어 집중교육을 주당 3시간 총 37주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생 같은 경우 사실 미학적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대상자를 찾으시기는 어려울 텐데 혹시 아는 분이 좀 아는 학생이 있다면 아는 미학적 아이를 만나게 되시면 청소를 만나게 되면 여기 이제 디딤돌 학교 사무실로 연락을 하시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중등부는 한국어 집중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문화 적응 교육 그리고 진로 진학 교육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음악 멘토링입니다. 음악 멘토링은 2013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요. 저희 서울대 음대 학부생이 총 14종의 악기를 대상으로 악기별 멘토링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총 70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장소는 여기 ABC 행복학습타운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12월부터 1월 사이에 이제 학생들을 접수를 받아서 오디션을 실시하고 오디션 결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학교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하고의 좀 차별성이 있다면 학교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은 처음 이제 악기를 접하고 그 악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연주법을 가르치는 거라면 음악 멘토링은 학교에서 접한 그 오케스트라를 조금 더 한 단계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에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70명을 선발하는데 아이들이 거의 90명 가까이 왔거든요. 90명 넘게 왔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 이거 좀 저희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선발이 학교에서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3시간 정도 운영이 되고요. 연 32회 수업이 진행됩니다. 서울대 그 음대 교수님들이 직접 사사해주는 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수료 연주회도 운영을 하는 내용으로 진행됐었는데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둘 다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저희가 악기별로 기본 연주법을 배울 수 있는 동영상과 그리고 수료 연주회도 이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아이들과 같이 공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대 사범대 부설 시흥영재교육원입니다. 시흥영재교육원은 영재 때문에 영재라는 이름 때문에 사실 모집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영재교육원에서 물론 지향하는 바는 과학 쪽에 조금 뛰어난 아이들을 모아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관심 있는 아이들도 같이 참여하면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사업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번 주에 원래 면접을 보기로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확산세가 커져서 1월로 면접이 연기되었습니다. 2가지 과정으로 나눠지는데요. 사사 과정이라는 건 서울대 교수님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고 중3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R&E는 1대5 정도로 교수님 1분, 연구원 1명, 그리고 우리 학생들 5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서 주제를 선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식 수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수업은 이제 시흥 캠퍼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료를 하게 되면 생기부 세특사항에 기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스누폼입니다. 제목의 스누폼은 스누는 서울대를 표시하는 약자고요. 폼은 커뮤니티를 나타내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스누폼은 서울대가 지역과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관내 초중고 학부모까지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모두 19개 프로그램이 진행됐었는데요. 내년에는 신규 프로그램 초중등 에세이, 초등 논리, 초등 창의까지 더해서 모두 23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 있는 교육협력동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소래권과 연성권에도 이제 장소를 마련해서 지역별로 분산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여기 신청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1년에 1개의 프로그램만 접수할 수 있어요. 한 학생이. 그래서 여러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스누앱인데요. 선생님들께서 한번 좀 많이 좀 자세히 봐주셨으면 하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질 않아서 스누는 이제 서울대고 에듀케이션 파트너십에서 서울대가 마련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운영은 서울대 시흥 캠퍼스 교육협력센터에서 할 예정이고요. 올해 지금 10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셨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연수도 많이 줄였다고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운영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선생님들께 지금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저희가 한번 장학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미래교육에 대한 것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정서 및 행동발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교사의 치유와 상담 기법에 대한 것도 있고요. 내년에는 그래서
통합과정이 이렇게 5개, 중등 블렌디드 러닝 2개, 그리고 마을교사 역량 강화 연수에서 총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수노의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아까 마을팀, 협력팀이랑 방금 설명해주신 서울대 협력사업 관련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강의 파일 부탁드린다고 신일철 선생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예, 여기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금방 갈 겁니다. 채팅창에 보시면 2개 공유해드렸어요. 하나 자료집이랑 PPT 자료. 나가시기 전에 다운을 다 받으시고요. 네. 예, 스누폼은 신청만 가능한 건 아니고 이제 수강을 하게 되면 한 개 프로그램 수료를 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신청을 해도 좀 제한이 됩니다. 일단 1순위로 빠지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 더 없으실까요? 저희가 작년 설명회는 사업을 하나하나 좀 다 설명을 나열해서 드렸는데 올해는 좀 변경되거나 신규 사업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료집에 보시면은 70개가 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서 기존에 신청하셨던 사업은 그대로 있는지 변경된 건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특별히 더 질문 없으시면은 이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혁신교육지구 시즌3 설명회와 원클릭 시스템 설명회를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은 시흥시 교육자치과랑 시흥교육지원청 장학사 조성위원에게 질문해 주시면은 통합 메신저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고요. 선생님들 정말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시죠. 예,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확진자가 600명 정도 됐는데 우리 아이들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선생님들도 힘드시고 아이들도 많이 힘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수능이 있는데요. 수능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또 계속 열심히 또 우리 수능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예, 시흥교육지원청으로 예, 주시면요. 예, 저희가 성신성의껏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